최근 우크라이나가 라버드니 마을을 점령한 후 자포로즈하이에서 러시아 배치의 돌파구. 첫 번째 방어선. 동시에 동쪽과 남쪽으로 계속 전진. 브라이언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금요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2시간 정도 동안 자포로즈하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남쪽으로 진격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두 번째 방어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자포리지어 전선에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46여 단에 따르면 전투가 다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노바프로코피브카, 노버프로카피브커 북부 교회. 마을이 위치한 곳은 로보드네에서 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작은 마을. 자포로즈하이 오블라스트 근처의 러시아의 두 번째 방어선. 여단의 텔레그램 채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북동쪽에서 고지대를 둘러봤습니다. 적의 오른쪽을 성공적으로 압박. 남부 고지대에 있는 첫 번째 방어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요새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단은 또한 일부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비위 마을의 서쪽 가장자리. 이미 러시아 방어선에 매우 가깝습니다. 싸웠다. 러시아군이라고 하더군요. 지속적인 반격과 적극적 방어. 우리는 점유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격투쇼. 적군은 점령한 영토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동시에 한 유명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쪽에서 베르보베, 버보브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정착지 외곽에서 방어를 유지하고 있다. 제47여 단을 제외하고 이 방향으로 싸우는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제46공 수벼단, 그리고 제82공 수벼단.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진군은 토크마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토커맥도 완전히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습니다. 포병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코 노보실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9월 2일이 다가왔습니다. 자비트니 마을 북쪽. 양측은 치열한 접전을 시작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 마을 밖은 우크라이나야. 러시아 차량을 추적하고 파괴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함. BMP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장거리포를 사용한다. 마을 밖의 러시아 탱크를 목표로 제거. 벨리코 노보실카 방향.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발전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화력을 많이 쓰세요. 방어자의 장비를 제거하고 의지를 꺾은 후 또 다른 결정타.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을을 되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좋은 진전을 보임.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그리고 최근 계획.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 철갑탄을 제공할 예정. 이르면 올해 6월 월스트리트저널 WSJ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우크라이나에 열화우라늄 폭탄 보내는 방안 검토. 이 지원 자금은 대통령의 예산 책정 권한에서 나온다. 간단히 말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군 목록에서 철회할 수 있다. 이송 장비. 올해 얼마 전 미국이 대만에 파견한 적이 있다.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및 장비 제공. 그것도 대통령 예산권에서 나온다. 이러한 무기와 장비는 미군 재고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배송 과정이 매우 빠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M1 에이브럼즈 주력 전차 9월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갈된 우라늄 장갑 관통 발사체는 에이브럼즈 주 전투 탱크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120mm 주포. 미국의 경우 현재 열화우라늄 폭탄을 제공하라는 외교적 압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열화우라늄 폭탄 공급. 자신의 챌린저 2 탱크에 사용하기 위해 영국의 챌린저 2 탱크. 우크라이나 제-82 수벼단의 장비 전달. 여단은 자포로지아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현재 로보든의 해방에 중요한 세력이다. 여단은 자포로지아이 전선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로보든의 해방에 중요한 힘이 되었다. 현재 제-82 수벼단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최전선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이 제공한 열화우라늄 폭탄이 사용됐다. 열화우라늄 폭탄은 제외. 미국이 제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무기와 장비. AIM-120 공대공 미사일이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이리나트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AIM-120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위는 160에서 180km에 이릅니다. AIM-120은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주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제로는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모델만 AIM-120D 유형입니다. 범위는 18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 아마도 가장 발전된 모델일 겁니다. 이것 자체는 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전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했습니다. 역시 최신 모델이군요. 올해 초 어메리컨 오어 존 웹사이트. 밝혀졌다. 미국,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모델 공급. 여기에는 페일리어트 EGM이 포함됩니다. 패트리어트 3MS. 이것이 우리가 페일리어트 3 익스텐디드 레인지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용을 절감해주는 패트리어트 MST-3시도 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현재 모두 미군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와 장비. 이는 미국이 패트리어트 3를 제공한 경험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군은 현재 사용하는 가장 진보된 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F-16 전투기 납품. 미국은 고급 AIM-120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워요.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실제로 2가지 주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공방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NRCMS 방공 시스템 제공. NRCMS 방공 시스템. 노르웨이와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 사용하는 미사일은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대신에 기성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세요. 어메리컨 사이드윈더 및 AIM-120과 같은 모두 NASAM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공군에 제공하는 것 외에도 AIM-120의 주요 용도 F-16 전투기에 장착될 예정. 2주 전 미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제공. 총 기부 대수는 항공기 약 50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네덜란드 왕립공군 아직도 42대의 F-16 전투기가 있다. 그중 24명은 전투 준비 상태입니다. 네덜란드가 덴마크에 합류하다. 나토가 이끄는 연합을 이끌고 다른 11개 동맹국의 연합.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운전 방법 가르치기. F-16 전투기의 정비 및 유지 보수. 게다가 덴마크에는 아직도 F-16이 30대 정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용 가능. 그러면 이 전투기들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응하는 무기체계도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제공권 장악을 원한다. 사이드와인더와 AIM-120을 장착해야 합니다. AIM-120은 가시거리를 넘어서는 전천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AIM-7입니다. 스페로우 미사일 시리즈의 후속 제품. 이 새로운 미사일은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가볍습니다. 적어도 표적에 대한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AIM-120은 능동 레이더 유도를 사용합니다. 레이더 시커에는 전자 대응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모델 D 더블 펄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컬럼을 교체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80km로 크게 증가된 사거리.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공군은 첨단 장비가 부족하여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러시아 공군과 정면 대결에서는 늘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F-16과 AIM-120의 도착. 이 상황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입증했습니다. 공중 우위 없이 러시아의 견고한 방어선을 완전히 뚫을 수 있다. 앞으로 밀다. 그리고 더 많은 서양식 무기로 F-16, 열화우라늄 철갑탄 등 그리고 AIM-120의 도착. 나는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크리미아로 향합니다. 나는 부축적 채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